자, 껍빗단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잠깐 껍빗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요런 페이지를 한번 넣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보자. 자, 일단 제목의 의미를 보자. 껍빗단리라고 하는 제목은 뭐냐면 껍빗단이라고 하는 건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 캡틴이 변형된 말이 바로 껍빗단이고, 이 리는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의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 편을 들다가 이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미국 편을 들면서 이제 계속 개인의 영달, 개인의 출세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인 한국 지도층 인사, 지도층 의사고 돈도 많고 하니까 지도층 윗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야. 대표하는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국사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 이인국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명성과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의 병원은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청결, 그리고 다른 병원에 비해 2배나 비싼 병원비, 요게 두 가지가 특징이지. 특징 1, 특징 2. 그는 양면진단이라고 하는데, 양면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를 두 가지 면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를 두 가지 면에서 일단 뭘 해? 환자니까 병의 증세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 능력을 저울질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부를 추구한다. 이 부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양면진단이야. 그리고 환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의 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일제 때는 주로 일본인, 지금은 권력층, 재벌에 속한 사람들. 자, 그래서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은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기대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수술을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위장 속의 균종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술을 끝내고 나오면서 불길한 예감, 딸 남이 생각을 쭉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그치? 쭉 하면서 해숙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 이 18분 회중 시계를 통해서 해방을 전환 시기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지. 자, 일제강점기에 그는 철저한 친일파로 행세를 하면서 아이들을 일본인 소학교에 보내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하고 잠꼬대까지 일본어로 할 정도가 되어서 국어상용의 집이라고 하는 액자를 받을 때, 이 국어상용의 집에서 국어는 결국에 뭐겠어? 일본어겠지. 이뿐 아니라 일본인에게 밉보일 것이 두려워서 독립투사의 치료까지 거부하는 친일파로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해방이 되자 38선 이북에 그는 고향에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오고 친일파로 이제 잡혀 들어갔어. 일단은 욕설과 구타에 시달려 감방에 감금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러시아군 장교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성공을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소련 편을 들어서 친소파로서 어떻게?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1.4.5태 때 월남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또다시 변신, 영어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니까 이제 미국 편을 든 거지.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을 보낼 정도가 됐대. 자, 이런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자동차가 브라운의 관사에 닿는다. 브라운과 만나는 것을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 브라운의 얼굴이 자꾸 스탠코프와 겹쳐지는 것을 느낀다. 둘 다 뭐야? 미국인,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 하지만 똑같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걸 위해서 내가 이인국 박사가 아부하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자신의 미국행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해하면서, 아, 나는 이제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자, 보자. 주제 보다 시대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될지를 보지. 그런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풍자.
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인국 박사 병원의 특징. 1번, 먼지 하나도 없이 청결하다. 2번, 치료비가 어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 이걸 통해서 이인국 박사의 성격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일단 첫 번째, 결벽증적으로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이인국 박사 결벽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떻다? 두 번째, 치료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뭐야? 물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은 제일 먼저 왔을 때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병에 앞서 그의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대. 자,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앞서 부담 능력을 감정한다.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중 진단인 거지. 병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까지 진단하고 있다. 자, 신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강노원더로 따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의 어떤 성격? 위선적인 성격이지.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본격적인 진료 앞에서 하는 예지는 젊은 의사들이 한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증세와 아울러서 경제 제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기만 한다. 다 모든 것들은 다 아랫사람한테 얘기지? 권위적인 성격. 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대가 직이 아주 친한 친구나 거물급, 뭐 이렇게 높은 정치인이라던가 재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니면 외상은 해주지 않는다.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이 양면 진단이 바로 뭐야? 아까 이거지? 한 푼의 미수 돈을 빼먹는 거 다 이제 본문에 있어요. 밑에 단어 뜻은 아직 거두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거나 결손도 빠뜨리는 거지. 없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이게 정말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술자의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 현재는 권력층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이어야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서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대.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할 정도로 어때?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결벽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의 단돌 고객들은 그의 정갈한 이 결벽성의 요기에 다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감탄과 평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일사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만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이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는 수복 서울을 되찾자마자 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서 병원을 차렸다. 이때는 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했으니까 반대되는 거지.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그러니까 땅값이 되게 비싼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대. 그는 자기의 전문인 외과 이외에도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개인 병원을 집결시키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처럼 쭉 해놓고 자기가 딱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보았다. 18금 회중시계 금이 얼마큼 들어있다 그 얘기야. 2시 40분 시간을 보고 브라운 씨랑 약속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이 시계에 얽힌 유서 깊은 이야기. 그러면서 이인국 박사는 세계를 볼 때마다 기적임에 틀림없던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왕진 가방과 38섬을 넘어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서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를 같이 한 유일품,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하대. 그러니까 시계가 그만큼 이런, 봐봐, 여기서 이제 과거를 회상할 거니까 회상의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치? 이 사람의 그런 이런 사태를 연상하게 하니까, 그치?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가 되기도 하는 거지. 가장 어려운 시대부터 이 시계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다 물질적인 것들이지만 이인국 박사한테 있어서 소중한 전 재산이지 이런 재산들이랑 같이 비상용 캐비넷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거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 이 시계는 제국대학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으로 뒤쪽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 후 30여 년 자기의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 있대. 주변뿐 아니라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한 붉은 얼굴, 젊은 얼굴을 얘기해요. 자, 사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다 하얘졌단 얘기지.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져 가고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병, 38선, 미군 부대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현대사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월삼은 시계 브랜드 이름이고 17석은 이제 보석이 얼만큼 박혀 있는가 하니까 이건 결국에 회중시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안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 가느다란 눈매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는 축소해놓은 지도와 같은 것이 어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도 강모와 스미엘이 학생복, 과거의 어린 시절의 학생복을 벗어 던지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날의 감회를 떠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상한 내용들이 전개될 것이다. 근데 그 회상한 내용들은 어때? 어떤 내용들이라 했지?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살았던 거. 그리고 이제 북으로 넘어간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소련, 러시아 편에 붙어서 또 먹고 살만 해주고, 그치?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거였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는 어떻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지식인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주제였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